안녕하세요. 읽어주는 농업뉴스 매일경제 정혁훈 농업전문기자입니다. 첫 소식은 갑자기 사라진 꿀벌입니다. 벌통에서 겨울잠을 자고 있어야 할 꿀벌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는 소식인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보통 꿀벌들은 가을까지 활동을 하다가 겨울이 되면 동면에 들어가죠. 양봉 농가들은 겨울이 끝을 보이면 잠을 자던 벌들을 깨워 먹이를 주고 꽃피는 봄을 대비합니다. 그런데 벌통 뚜껑을 열었더니 내부를 꽉 채우고 있어야 할 벌들이 50% 이상, 심한 경우는 거의 다 없어져 버린 기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아직 정확한 숫자가 파악된 것은 아니지만 대략 남부지방에 있는 벌통의 10에서 15% 정도에서 이런 피해가 발생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겨울을 지내고 나면 벌통에서 벌이 일부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번처럼 대량의 벌들이 사라진 건 거의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농촌진흥청의 1차 조사에서는 병해충 방제 실패와 기상이변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우선 꿀벌들에게 치명적인 병해충인 응애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전에는 잘 듣던 응애 방제 약제가 이번에는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하네요. 살충제에 대한 내성이 생긴 게 그 원인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작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는 이상 저온 현상이 발생을 했고요. 11월에서 12월에는 오히려 이상 고온 현상이 발생한 게 결정적이었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평소보다 기온이 많이 낮았다가 다시 높아지자 꿀벌들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걸로 착각을 하고 벌통 밖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남 해남군에서는 지난해 11월에 벚꽃이 피었다는 뉴스를 들으셨을 텐데요. 벌들이 한겨울에 꽃을 찾아 나섰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밖으로 나가자 날씨가 생각보다 추웠던 겁니다. 때문에 벌들의 체력이 약화되고 그로 인해 벌통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객사했을 것이라는 추정입니다. 농촌진흥청은 현재 중부지방에서의 피해 현황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남부지방보다 상황은 덜하겠지만 꿀벌 실종 사건이 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네요. 기후변화가 꿀벌 생태계에까지 이렇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니 끔찍합니다. 우리 농가들이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보다 근본적인 고민과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에그테크 분야로 몰리는 글로벌 자금입니다. 요즘은 에그테크라는 말이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에그리컬처와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죠. 기술이 결합된 농업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에그테크 분야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시장 분석 업체인 피치북에 따르면 작년 에그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 금액이 78억 달러, 우리 돈 9조 3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는 2017년 44억 달러, 2019년 64억 달러와 비교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투자 사례를 보면은요. 피벗 바이오라는 회사에는 작년에 4억 3천만 달러, 우리 돈 5,100억 원이 투자가 됐는데요. 이 회사는 미생물을 이용해 질소를 토양에 공급하는 바이오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옥수수 재배 농가에서 이미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하네요. 또 보리파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수직 농장에서 다양한 엽채류를 재배하는 기업인데요. 작년에 3억 2,100만 달러, 우리 돈 3,8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보리파밍은 최고 기술 경영자, 즉 CTO가 한국인이어서도 유명한 기업이죠. 삼성전자에서 부사장을 지낸 뒤 구글 본사에서 IoT 총괄 부사장을 맡았던 이인종 CTO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인종 CTO는 저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글에서 IoT 총괄을 하면서 다양한 기업들을 고객으로 만났는데 언젠가부터 에그테크 분야의 스타트업들을 만나게 됐고 그들과 교류하면서 농업이 새로운 혁신 산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이죠. 그 이후에 보리파밍 CTO로 자리를 옮겼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가 운영하는 투자사인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벤처스는 친환경 농업 로봇 개발업체인 아이언옥스에 5천만 달러를 투자하게 됐죠. 대기업이 에그테크 스타트업 을 인수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바로 미국의 대표적 농기계 업체인 존 디어가 농업용 로봇 스타트업인 베어플래그 로보틱스를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3천억 원에 인수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처럼 글로벌 투자 자금이 에그테크 스타트업으로 모여든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농업의 미래 가치에 대한 재발견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농업이 더 이상 전통 산업이 아니라 미래 산업이라는 것이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IoT 같은 ICT 기술이 농업과 접목되면서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혁신이 농업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죠. 더구나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기상이변이 늘어나면서 식량 부족 문제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에그테크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에그테크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 많은 금액의 투자를 받으면서
하면서 잘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에그테크 산업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소식은 고향사랑 기부제에 쏠리는 관심입니다. 여러분, 고향사랑 기부제를 아십니까? 아마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말보다는 고향세라는 이름이 더 친숙하실 텐데요. 작년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 기부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아니면 고향이 아니더라도 응원하고 싶은 지역에 기부금을 내도록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기부 대상이 되는 지역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즉 시, 군, 구가 해당이 되는데요. 기부금을 내면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로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해당 지자체로부터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기부금에 대해서 10만 원까지는 전액을 세액공제해주고요.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줍니다. 그리고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받는 겁니다. 다만 기부 한도 금액은 500만 원이고요. 지자체의 답례품 제공 한도는 100만 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은요. 10만 원의 전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에 더해서 3만 원어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왠지 낸 것보다 더 돌려받는 느낌이죠? 만약 30만 원을 기부하면은요. 대략 13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9만 원어치의 답례품을 받게 됩니다. 실질적인 자기 부담액이 8만 원 정도 되겠네요. 최대 한도인 500만 원을 기부하면요. 대략 9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 그리고 100만 원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죠. 자기 부담액은 대략 31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우리의 고향인 농촌 지역을 살리자는 취지입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심지어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곳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서 지난 2009년에 고향 납세 제도라는 이름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 6,724억엔, 우리 돈 약 7조 원의 돈이 고향으로 기부가 됐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는 일본보다는 자기부담금 비율이 더 크다는 점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고향이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생기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한 가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기부를 할 수 없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혁훈 농업전문기자였습니다.